안녕하세요, 꿀전지 PD입니다. 가전하면 떠오르는 LG전자의 2024년형 로봇 청소기 신제품 LG 로보킹 AI 올인원을 가져왔습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이 사람이었다면 당장 도망갈 정도로 성능 테스트를 하고 또 했습니다. 흡입 청소, 물걸레 청소, 물걸레 세척 및 건조, 주행 성능 등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진짜 모습을 더하지도 덜어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이름에 올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입 청소부터 자동 먼지 비움, 자동 물 공급, 물걸레 청소, 물걸레 세척 및 건조까지 다 해주는 로봇 청소기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프리스탠딩 타입을 사용 중인데 자동 물 채움과 오수 비움까지 가능한 자동 급배수 타입도 있습니다. 최초 프리스탠딩 타입을 구매하더라도 호환 가능한 자동 급배수 키트를 별도 구매해서 타입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로보킹 AI 올인원의 자세한 스펙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바로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최대 진공도 1000파스칼의 모터가 만들어내는 흡입력을 확인하기 위한 흡입 청소 성능입니다. 로보킹 AI의 성능 테스트는 평범한 장판이 임의로 만든 직사각형 공간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로보킹 AI가 스스로 그린 맵 안에서 전체 청소를 해야 실제 사용 성능을 100% 그대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흡입 청소 테스트는 기본 브러쉬를 장착한 상태에서 흡입력 터보, 꼼꼼 모드로 전체 청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커피 믹스 가루를 흩어 뿌렸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개의 사이드 브러쉬가 가루를 안쪽으로 모아서 흡입을 하는데 일부 가루가 주변으로 튕겨 나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로보킹 AI가 가장자리를 먼저 청소하고 가운데를 가루 한 번, 세로 한 번, 두 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가루를 두 번째 지나가면서 정리를 합니다. 청소 후 바닥을 살펴보면 커피 믹스 가루가 대부분 청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 난이도가 높은 쌀을 준비했습니다. 흰 쌀만 뿌리면 잘 안 보여서 검은 쌀까지 함께 바닥에 뿌렸습니다. 쌀도 거의 다 흡입 청소가 된 것을 청소 후 바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자 부스러기를 벽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다량 바닥에 뿌렸습니다. 로보킹 AI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는데 지나간 자리에 과자 부스러기가 사라집니다. 청소 후 바닥을 보면 역시나 청소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 믹스 가루, 쌀, 과자 부스러기 흡입 청소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흡입 청소 성능이 로봇 청소기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브러쉬의 엉킴 방지 능력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머리카락에 먼지 등을 흡입할 때 브러쉬에 뭔가가 엉키게 되면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기본 브러쉬 외에 엉킴 방지 브러쉬를 기본 제공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 LG 오브젝 컬렉션 무선 청소기로 집안 곳곳에 있는 머리카락과 먼지를 마구 모았습니다. 무선 청소기 먼지통을 보면 가득 차 있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꺼냈습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낸 먼지 덩어리와 머리카락 등을 바닥에 흩어놨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로보킹 AI가 지나가니까 먼지와 머리카락 등이 아주 깔끔하게 청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흡입 성능이 좋으니까 싹 빨아들입니다. 관건은 엉킴 방지 브러쉬의 성능인데 로보킹 AI를 뒤집어서 보면 일단 엉킨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고 브러쉬를 돌려봐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꺼내서 살펴봤는데 엉켜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먼지통에 다 들어갔다는 의미니까 다시 로봇 청소기를 뒤집어서 먼지통을 꺼내서 보면 머리카락과 먼지덩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킴 방지 브러쉬의 성능이 충분하니까 평소에 머리카락이 바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엉킴 방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청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보킹 AI는 기본 브러쉬 또는 엉킴 방지 브러쉬 외에 사이드 브러쉬 2개를 사용합니다. 사이드 브러쉬가 2개가 있으면 먼지 등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로봇 청소기가 흡입하기 좋게 모아주는 역할을 양쪽에서 하니까 한 개가 있는 것보다 청소 효율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물걸레 청소 성능입니다. 로보킹 AI는 2개의 회전형 물걸레가 분당 약 180회 회전하면서 물걸레질을 합니다. 물걸레 청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 우유, 콜라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콜라와 우유를 바닥에 자고 흥건하게 흩어 뿌리고 액체를 닦아내야 하니까 물 공급량을 약으로 하고 꼼꼼 플러스 모드로 물걸레 청소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걸레 청소니까 로보킹 AI가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고 나서 깔끔하게 청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콜라와 우유를 바닥에 뿌리고 2시간 이상 지나서 스톱워치를 켜둔 스마트폰의 왼쪽에 우유가 오른쪽에 콜라가 상당 부분 바닥에 말라 붙었습니다. 말라붙은 콜라와 우유가 상당하니까 물 공급량을 중으로 하고 꼼꼼 플러스 모드로 물걸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후 바닥을 보면 콜라는 남은 것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었고
우유는 눌러붙은 흔적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동일한 조건으로 물걸레 청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눌러붙어 있던 우유의 흔적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제법 많은 양을 넓게 퍼뜨리지 않고 비교적 모아서 쏟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 양을 쏟으면 바로 닦아내겠지만 청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2시간 45분 이상 그대로 놔뒀습니다. 흩어 뿌리지 않았더니 아직 액체로 남아있는 양도 상당하고 말라붙은 부분도 생겼습니다. 로보킹 AI가 열심히 물걸레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일부 눌러붙은 흔적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물걸레 청소를 했습니다. 매핑된 공간에서 자동 청소를 하면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공간을 2번 닦으니까 눌러붙었던 커피가 거의 다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끈적함에 있는 다량 액체가 쏟아지고 말라붙어 있는 환경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난이도를 높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콜라, 우유, 커피로 확인한 물걸레 청소 성능을 종합 분석하면 난이도를 높인 상태에서도 물걸레 청소 성능이 준수합니다.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 성능에 이어서 물걸레 세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걸레에 다량의 액체를 직접 도포했습니다. 극악의 환경을 가정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 환타 오렌지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붓다가 점점 과감하게 충분한 양을 물걸레에 부었습니다. 물걸레 세척은 LG 신큐 앱에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 세척하기를 마친 물걸레를 보면 건조하기 전이니까 젖어있는 상태인데 오렌지색이 거의 다 사라졌고 제법 깔끔하게 세척이 되었습니다. 뒤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별다른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뽀송뽀송한 상태의 물걸레에 우유를 과감하게 충분한 양을 부었습니다. 세척 후 물걸레 상태를 보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타나 우유보다 점도가 더 있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물걸레 입장에서 아주 난해한 액체일 겁니다. 토마토 주스는 물걸레에 충분한 양을 뿌리고 나서 물걸레를 서로 비벼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물걸레 세척 후에 물걸레를 보면 대부분 세척이 잘 되었는데 점도가 높은 액체를 비비기까지 했더니 일부분 토마토 주스의 흔적이 조금 남았습니다. 극악의 테스트 환경에서 이 정도 물걸레 세척이 된다면 실생활 속에서 로보킹 AI를 사용할 때 물걸레 세척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 겁니다. 물걸레 세척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물걸레 세척 후에 걸레의 냄새를 맡아보면 불쾌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LG전자가 직접 연구 개발한 전용 관리제가 물걸레 세척 전 자동으로 투입되어 물걸레 및 오수통의 냄새를 억제합니다. 전용 관리제는 세제가 아닌 악취 억제를 위한 것으로 안전성평가 3종을 거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부제 및 살균제에 쓰이는 화학성분, 환경부 지정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 형광증백제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걸레를 세척 후에 코앞으로 가져와 냄새를 맡아도 악취가 나지 않으니까 물걸레를 계속 코앞에 두는 게 거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세척 후 모인 오수가 가득한 오수통을 비우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봐도 이렇다 할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제 코가 이상한가 싶어서 계속 냄새를 맡았는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악취 억제라는 목적을 가진 전용 관리제가 100%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전용 관리제는 주 3회 물걸레 청소 시 한 통으로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쓰면 따로 구매해서 물통과 오수통 사이에 있는 관리제 통에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성능은 물걸레 건조입니다. LG 로보킹 AI 오리런의 물걸레 건조 기본 설정은 3시간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 시간이 2시간 건조 후 물걸레를 확인해보면 95% 정도 마르고 약 5% 정도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휴지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약간의 물기가 묻어 나옵니다. 이어서 기본 설정 시간이 3시간 건조 후에 물걸레를 확인해보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건조가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휴지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물기가 전혀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이 3시간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걸레 세척부터 건조까지 자동으로 쭉 했을 때 물걸레를 다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니까 주행 성능도 중요합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최적 경로 매핑을 하고 LG 신큐가 집안의 구조와 크기를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로봇 청소기 주행 성능의 핵심은 장애물 회피 능력에 있으니까 라이언과 춘식의 하르방 인형을 놓고 청소를 했습니다. 인형을 살짝 건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장애물로 인식하고 로봇 청소기가 인형을 건들지 않고 주변을 돌며 청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크기가 작은 인형을 놔두고 청소를 시켰는데 역시나 인형 주변을 돌며 최대한 가까이 붙지만 인형을 거의 건들지 않으면서 청소를 합니다. 장애물의 크기를 더 줄여서 스프링이 달린 작은 피규어를 세워두어 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약간 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피규어와의 거리를 최소로 유지하면서
건들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로보킹 AI에 탑재된 RGB 카메라와 3D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 및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좌우 두 개의 범퍼도 장애물과 벽면을 감지해서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게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의 종류를 바꿔서 노트북 전원 어댑터와 선을 바닥에 두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높이가 별로 없고 바닥에 깔려있는 장애물이지만 잘 인식해서 회피를 하고 주변을 돌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높이가 낮고 가는 선인 스마트폰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바닥에 두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로보킹 AI가 충전 케이블을 건들지 않고 주변만 열심히 청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난이도를 더 높여서 바닥에 바짝 붙게 되는 스마트폰을 놔두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있는 장애물인데도 인식을 잘 하고 최대한 회피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로보킹 AI가 주변을 돌다가 스마트폰을 살짝 건들기도 하지만 대체로 회피 주행 성능이 충분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놓고 감지 및 회피 성능을 체크했는데 테이블 및 의자 다리가 많은 곳도 잘 돌아다닐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사용 환경이거든요.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리를 인식해서 요리조리 길을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다리 주변을 뱅그르르 돌면서 청소를 합니다. 로보킹 AI가 지나갈 수 있는 폭만 있다면 테이블이나 의자에 다리가 많이 있어도 충분히 잘 주행합니다. 그리고 로보킹 AI에 탑재된 4개의 정밀 센서가 높낮이가 다른 곳을 인식해서 현관처럼 공간이 높이로 분리되는 곳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행 성능에서 한 가지 더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문턱 등반 성능입니다. 문턱이 없는 집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문턱이 있는 집도 많습니다. 자동 주행 시에 문턱을 잘 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을 막고 한쪽으로만 가도록 간단한 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볍게 0.6cm와 1.2cm를 준비했는데 0.6cm를 가볍게 넘은 다음 주변을 한번 탐색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1.2cm까지 가볍게 넘습니다. 다음은 높이를 더 높여서 1.5cm와 2cm를 준비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고 앞에 있는 1.5cm를 조금은 둔탁하지만 무난하게 넘습니다. 그런데 2cm는 장애물로 인식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1.5cm를 역시나 아주 잘 넘어 다닙니다. 준비한 나무가 완전히 수직으로 각진 형태라서 실제 문턱보다 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수동 조작으로 넘을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동 조작으로 움직였을 때 2cm 높이도 조금 둔탁하지만 무난하게 등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직으로 깎인 2cm 나무판을 넘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환경에서 문턱을 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행 성능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소음입니다. 청소 성능이나 주행 성능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부분이라면 소음은 상대적인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터보 모드로 청소 시에 1, 2m 거리에서 70dB를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통이 먼지 비우기를 할 때 0.5m 거리에서 약 77dB, 물걸레 세척 시에 0.5m 거리에서 약 62dB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청소를 할 때 소음, 먼지통 비우기의 소음과 물걸레 세척 시의 소음이 작지는 않아서 거슬리기는 하지만 소음의 발생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감수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청소 소음이 신경 쓰이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물걸레 건조 시에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열풍 건조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소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 2시간에서 보통 3시간을 설정하니까 발생 시간이 깁니다. 지금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가 물걸레 건조 시에 발생하는 소음인데 수치상으로 0.5m 거리에서 약 48dB이니까 크지 않은데 장시간 계속 듣고 있으면 은근하게 거슬려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원은 전국 어디서나 AS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사가 방문해서 설치부터 초기 세팅, 사용 방법 안내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거죠. 그리고 위생관리부터 소모품 교체까지 사용 중에도 관리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싶다면 LG전자의 구독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로보킹 AI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으로 보안이 있는데 집안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및 외부 전송하지 않고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관리하는 LG 표준 보안 개발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보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LG 로보킹 AI 올인의 성능을 흡입 청소, 물걸레 청소, 물걸레 세척 및 건조, 주행 성능, 소음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출시 가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다 보여드렸으니까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